이 식용곤충,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만 볼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2009년에 유엔 산하의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요즘 건강에 다들 관심 많으시죠? 우리 건강식. 자,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 A, B, C, D, E, F가 음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건강에 좋다고 생각되는 식품 하나 골라보시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섬유질,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걸 골라보시죠. 딱 보니까 E, F 좋아 보이네요. 특히 E, 이거 좋아 보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도 있고, 섬유질 아주 조합이 참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A, 연어입니다. 연어 좋죠. 건강식이죠. B, 닭고기. 닭고기도 뭐 건강식이죠. C, 소고기. 이거 뭐 비싸서 그렇지 아주 좋죠. D, 돼지고기. 역시 맛있는 건강식이죠. E, 귀뚜라미입니다. 좀 인상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 F, 애벌레입니다. 딱정벌레, 애벌레. 이제 아주 그냥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번데기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곤충이 영양소 성분만 놓고 보면은 닭고기, 소고기 이거보다 훨씬 좋은데요. 실제로 이게 멕시코에 가면 이런 게 있대요. 원래 아즈텍, 옛날 아즈텍 시절부터 먹던 전통 음식인데 지금도 멕시코 시장에 가면 살 수 있답니다. 옆에 그 데킬라 한 잔과 맛보기용 식용 곤충 한 접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샘플러죠. 제일 12시 방향에 있는 게 메뚜기고요. 쭉 돌아가면서 각종 곤충이 있고, 가운데는 저 곤충은 아니죠. 가운데 한 마리는 이제 정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고기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환경 비용을 따져보게 되면 지금 말한 이런 식용 곤충을 그렇게 허투루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분석한 걸 한번 보시죠. 우리가 1kg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소와 한번 귀뚜라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kg의 단백질을 얻으려면은 소한테 먹이를 얼마큼 줘야 되느냐? 7.7kg. 귀뚜라미는 1.7kg. 키우는 과정에서 그러면 1kg 단백질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배출하는데 소는 2,800g이 넘는 이산화탄소, 100g이 넘는 메탄가스. 귀뚜라미는 1.5kg 이산화탄소, 5g이 채한다는 메탄가스. 다음에 암모니아. 소 170mg, 귀뚜라미 5.4mg. 필요한 물의 양, 이제 우리가 물을 줘야 되잖아요. 소 15,000리터가 더 들어가요. 귀뚜라미 15리터. 땅은 얼마가 필요하느냐? 소를 키우려면은 200제곱미터, 귀뚜라미는 15제곱미터. 이 수치만 보게 되면 1kg의 단백질을 얻는데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답은 자명하죠. 그래서 이제 식용 곤충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귀뚜라미뿐 아니고 사실 요즘에 많은 식용 곤충을 키워요. 여기서 말하는 곤충은 이 바퀴벌레든 귀뚜라미든 이런 거 그냥 잡아오는 게 아니고 농장이 있어서 깨끗하게 키우는, 그리고 종이 다른 것들이에요. 단백질 함량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제일 이제 좋은 건 메뚜기류고요. 그다음에 잠자리, 나비, 벌류, 노린재, 파리류, 그리고 갑충, 딱정벌레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바퀴벌레가 단백질 함량은 제일 떨어진 거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귀뚜라미 버거는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 심리적으로 귀뚜라미 버거라고 했을 때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 90년대만 해도 설악산 입구에서 메뚜기 볶은 거를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통적으로 메뚜기를 못 먹던 시절에 먹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설국열차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게 나오죠. 그 기차 맨 뒷칸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 단백질 바. 그 뭘로 만들었죠? 바퀴벌레를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깨끗하게 키워 식용 바퀴라면 충분히 단백질 바를 만들 수도 있죠. 이 식용 곤충,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만 볼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2009년에 유엔 산하의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 당시 2009년에 지구 인구가 68억 명이었어요. 그때 예측하기를 2050년이 되면 지구 인구가 91억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23년 8월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 2009년 예상이 거의 맞을 것 같기도 해요. 2050년이 되면 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2009년 당시보다 농산물, 축산물 생산량이 70%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면은 곡물 생산량이 2009년 당시보다 10억 톤 이상 늘어나야 되고 육류 생산은 2억 톤 이상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 당시 FAO 사무처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50년에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환경 문제를 봤을 때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가 하는 그런 공장식 축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낳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단백질원, 특히 고기를 공급하다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후보가 바로 식용 곤충인 것이죠. 물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아요. 기술을 개발해야죠. 우선 무슨 기술을 개발해야 되냐면은 풍미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성도 중요하고, 알레르기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은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심리적인 문제. 어려서부터, 애 때부터 먹지 않은 음식을 새로 먹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도 이 새로운 음식 도전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른바 푸드 네오포비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저도 사실 자신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푸드 네오포비아를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공약인데요. 응생물학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하는 날, 그날이 오면 푸드 네오포비아도 극복하고 10,000명 돌파 축하 겸해서 식용 곤충을 구해서 실제로 시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앞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PD분들도 식용 곤충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